바꿔치기 혼인. 예전에 한양 남대문 밖에 김진사라는 사람이 살았다. 그의 아들 김도령은 나이가 이제 약관이 되었고 글재주가 뛰어나 평소 책을 읽는 것을 습관처럼 했고 서당에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치는 일도 하였다. 그날도 김도령은 제 방에서 서책을 읽고 있었는데 문득 난 책만 읽었지. 너무 세상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닐까? 뭔가 새로운 것을 해보고 싶구나. 또 어디든 다녀오고 싶기도 했고 장가가 들고 싶기도 했다. 김도령은 답답한 마음에 대문 앞에 나가 보았다. 그런데 마침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파느라 자신의 집에도 자주 들락거렸던 도부장수가 지나가는 것이 보였다. 김도령이 먼저 인사를 건넸다. 오랜만이네. 잘 지냈는가? 안녕하십니까? 도련님은 언제 뵈어도 정말 인물이 훤하십니다. 하하하, 그런가? 그럼 어디 잘난내게 어울리는 색시감 없겠는가? 색시감이요? 도부장수는 김도령 얼굴을 가만히 보더니 갑자기 생각이 떠오른 듯 아, 있지요. 그런가? 어디 있는가? 저기 충청도 모수골이라 하는 곳에 가면 이진사댁 따님 수연아 씨가 참 절세미인으로 잘나셨지요. 정말 한떨기 연꽃같이 고우시지요. 이제 보니 도련님과 엄청 잘 어울리실 것 같네요. 아주 천생배필이겠어요. 어딘가에 자신과 잘 어울리는 절세미인이 있다는 소리를 들으니 마음은 더욱 싱숭생숭해지고 글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이진사의 딸 수연 낭자를 한번 봐야 직성이 풀릴 것 같았던 김도령은 부모에게 잠시 여행을 떠나겠다고 말을 했으나 허락을 받지 못했고 결국은 호기심을 참지 못하고 어느 날 새벽 수중에 돈 몇 푼만 가지고 집을 나와 충청도의 이진사 집을 찾아 나섰다. 김도령은 근 500리길을 무럭무럭 걸어서 보름쯤 뒤 해질 무렵에 이진사 집에 다다를 수 있었다. 대문 밖에서 집안을 잠시 살펴보니 이진사의 아들이 대청마루에서 글을 읽고 있었다. 그런데 들리는 문장으로 보아 김도령이 익히 알고 있는 서책을 읽고 있는 듯한데 틀리는 구석이 제법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김도령은 이진사 집 청지기에게 이진사의 아들과 잠시 학문을 논하겠다 말하고 집 안으로 들어갔다. 김도령은 이진사의 아들에게 가말했다. 내가 길을 지나다가 들으니 자네가 읽은 글의 몇 대목은 좀 틀린 것 같은데 내가 좀 가르쳐줘도 되겠는가? 김도령은 그동안 서당에서 아이들을 가르치던 실력으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속시원히 가르쳐 주었다. 마침 이도령도 긴가민가 했던 대목을 김도령이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다고 요목조목 알려주니 이도령도 귀가 번뜩 뜨였다. 이도령은 말했다. 참 감사합니다. 저는 글 공부가 참 어렵더라고요. 혹여 시간이 있으시면 저희 집에 머무시면서 글을 좀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십니까? 이도령이 붙더니 김도령은 못 이기는 척 며칠 머물러 가겠다고 했다. 출타 중인 이진사가 귀가하자 이도령은 김도령의 이야기를 하며 글선생으로 들여달라고 하였다. 그러냐? 그럼 좀 만나봐야겠구나. 김도령을 이리 데리고 오너라. 김도령이 이진사의 처소로 불려오자 이진사가 이런저런 것을 물어보는데 사는 곳은 어디인고? 한양에 사는 김진사의 아들이옵니다. 좀 더 듣고 보니 김진사와 이진사는 오래전부터 아는 친구가 아니었다. 친구의 아들이라 하니 더 이상 물을 것도 없이 김도령은 그날부터 이도령의 글 선생이 되었다. 며칠이 지나고 이도령의 글 선생으로 지낸 지 벌써 열흘이 넘었는데 아직 이수연 낭자의 얼굴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뜬금없이 이도령이 말했다. 선생님, 저 우리 누이 한번 보시렵니까? 얼굴이 참 잘났습니다. 우리 누이지만 참 대단한 미인입니다. 남녀가 유별한데 어찌 그러겠느냐? 김도령은 속으로는 잔뜩 보고 싶었지만 겉으로는 그런 소리 하지 말라 하며 마음에 없는 사양을 하니
그러지 마시고 구경 한번 하시지요. 하며 계속 권하였고 김도령은 못 이기는 척하며 받아들였다. 오냐, 그러마, 어찌해야 하느냐? 내일 아침에 제 새순물을 데워서 가져다 달라고 누이에게 부탁할 테니 그때 문구멍을 뚫어 내다보십시오. 그리고는 그날 저녁 이도령은 별당에 있는 누이에게 가서 말했다. 누이, 내가 어떤 점쟁이한테 들었는데 말이야. 과거 시험 합격하려면 뜨뜻하게 데워준 물을 누이가 갖다 줘서 그것으로 세수를 해야 한다더라고. 그러니 내일 아침에 새순물 좀 데워서 가져다 주면 안 될까? 뭐라고? 참 별일이다. 어떤 돌팔이 점쟁이가 그러든? 아이, 진짜라니까. 누이 때문에 내가 과거 시험 떨어지면 책임질 거야? 오냐, 알았다. 그것 해줘서 네가 과거 시험 합격할 것 같으면 얼마든지 해주마. 내일 아침에 물 데워서 대령하마. 꼭 약속해야 한다. 하고 이도령은 수연 낭자의 방을 나섰다. 다음 날이 되었다. 수연 낭자를 보겠다고 집을 무작정 뛰쳐나온 지 거의 한 달이 되어서야 김도령은 드디어 수연 낭자를 볼 수 있었다. 비록 문구멍을 통해서였지만 수연 낭자는 참으로 아름다웠고 그동안의 여정을 모두 보상받는 느낌이었다. 한편 이진사는 김진사에게 편지를 했다. 자네 아들이 지금 우리 집에 와 있으니 안심하라는 내용이었다. 김진사는 편지를 받고 아들을 데리러 왔다. 김도령은 수연 낭자를 단 한 번 보고 말 한마디 붙여보지 못한 채 아버지를 따라 다시 한양으로 올라가야 했다. 집으로 돌아간 김도령은 며칠을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몸져눕고 말았다. 상사병이 난 것이었다. 좋다는 약을 모두 구해 먹여도 병에는 차도가 없었다. 하다 못해 김진사가 물었다.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러는 것이냐? 무슨 말을 하든 다 원하는 대로 들어줄 참이니 속내를 꺼내보거라. 충청도 모숫골 이진사 딸에게 장가들고 싶습니다. 뭐라? 정말 그것 때문에 병이 난 것이냐? 그러면 걱정 말거라. 내가 가서 혼인을 약속해 올 테니 그리 알거라. 김진사는 급히 이진사의 집으로 갔다. 그리고 그간의 사정을 이야기하니 김도령의 사람됨을 아는 이진사의 입장에서는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그날로 서로 혼인을 약속하고 날을 받았다. 그리고 혼례는 3월 보름날 올리기로 했다. 날을 받아서 김진사가 집으로 돌아오니 그때부터 김도령의 병이 차차 낫는 것이었다. 한편 한양에 권찬판이란 사람이 꼽추 아들을 하나 두었는데 하루는 도부장수를 불러 말했다. 김도령에게 수연 낭자 이야기를 한 바로 그 도부장수였다. 어디든 좋은 처녀 있거든 우리 아들 충신 좀 해주게. 성혼만 된다면 내가 자네 장사 미천을 대줌세. 그 말에 도부장수가 충청도 모숫골 이진사의 딸 수연 낭자의 이야기를 하니 권찬파는 돈 10량을 성금으로 주며 중신을 서달라 하였다. 도부장수가 중신을 서기 위해 이 진사집에 도착해보니 이미 수연 낭자는 한양의 김도령과 정혼을 했다는 것이었다. 권찬판 아들과 수연 낭자를 맺어주고 장사미천을 받기로 했는데 다 틀린 노릇이었다. 그러나 도부장수는 쉽게 포기할 수 없었다. 그래서 꾀를 내었다. 도부장수가 물건을 팔며 이진사 부인에게 접근해 말했다. 아이고, 김진사 댁 아들도 좋기는 하지만은 하며 말을 줄였다. 이진사 부인은 당연히 그 말 끝이 궁금해질 수밖에 없었다. 하나밖에 없는 금지옥엽의 혼인이니 말이다. 이복의 자네 어찌 말을 끝까지 안 하는가? 예, 말씀드리지요. 그 집 시어머니 때문에 시집 가면 고생 많이 할 겁니다. 시어머니가 보통이 아니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습니다. 도부장수가 권찬판으로부터 장사 미천을 받기 위해 거짓말을 시작하는 것이었다. 거기보다는 한양의 권찬판 집이 훨씬 낫습죠.
가문은 비교도 안 되게 더 좋고 권도령이 학문과 인격이 높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요. 그리로 시집 보내시는 건 어떠세요? 거기가 딱인데. 도봇장수의 말에 홀딱 넘어간 이진사의 부인은 그날부터 이진사에게 김진사 가문과의 정혼을 물으자고 졸라댔다. 이진사가 퇴호는 절대 안 되는 일이라고 허락하지 않으니 이진사 부인은 퇴혼 안 하면 나는 죽어버릴 참이니 그리하시오. 그렇게 말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걸어 잠그고 식음을 전폐하며 나오지 않았다. 부인의 성화에 이진사는 하는 수 없이 퇴혼 편지를 써서 부인에게 주었다. 이진사 부인은 그 퇴혼 편지를 한양으로 간다는 어떤 장사꾼에게 주며 김진사 집에 전해주라 하였다. 그리고 곧바로 도붓장수의 도움을 받아 권찬판 집 권도령과 수연 낭자를 정혼시켰고 혼인 날짜를 역시 3월 보름날로 받았다. 그런데 퇴혼 편지를 전해야 할 장사꾼이 자기 장사하는데 정신이 빠져서 퇴혼 편지를 김진사 집에 전하지 않은 것이다. 한편 김도령은 혼인 날짜인 3월 보름날에 맞추어 장가를 들기 위해 신행길에 나섰다. 김도령 일행은 신부집을 얼마 안 남기고 주막에서 하루를 묵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일행들이 식사를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는 것을 들은 주모가 하는 말이 아이고 얄궂어라. 그 집에 또 신행길을 가는 신랑이라니. 아니, 그게 무슨 소리요? 아니, 한양의 권찬판 집 내 아드님이 그 집에 신행길을 간다면서 어제 여기서 묵고 갔는데 또 그 집에 신행을 가신다고 하니 이상해서 그럽니다. 김진사가 가만히 듣다 보니 보통 일이 아니었다. 큰일 난 것이었다. 체면을 중시한 김진사는 안 되겠다. 그만 한양으로 올라가자. 안 됩니다.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김도령은 포기할 수 없었다. 그때 마침 누가 말을 타고 주막 안으로 들어오는데 가만 보니 자신에게 글공부를 배웠던 이진사 아들 이도령이었다. 이보게, 이게 다 어찌 된 일인가. 권찬판 아들이 장가들러 자네 집으로 신행길을 갔다고 하는데 말이네. 네? 전 아는 바가 없습니다. 저도 집을 한동안 떠났다가 다시 돌아가는 길이라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도령은 김도령이 한양으로 간 후 가까운 절로 공부를 하러 떠났다가 누이의 혼인 날짜에 맞추어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마침 가는 길에 있는 주막에 김도령 일행이 있는 것을 보고 반가운 마음에 주막으로 들어온 것이다. 형님, 그렇다면 제가 사정을 알아보고 바로 올 테니 잠시 계십시오. 이도령은 말에 올라 집으로 말을 달렸다. 밤이 깊어지고 얼마의 시간이 더 흐른 뒤 이도령이 돌아왔다. 형님께 누이가 시집 가면 시집살이를 심하게 해서 버티지 못할 거라고 어느 도붓장수가 그랬답니다. 그 말을 듣고 어머니께서 퇴원시켰다고 합니다. 그런데 모르고 계신 겁니까? 그게 무슨 소린가? 우리 어머니께서는 평생 큰 소리 한 번 내신 적 없으신 분이네. 절대 시집살이를 어렵게 만드실 분이 아니네. 형님 말씀대로라면 그 도붓장수가 무슨 계략을 꾸민 듯 합니다. 권찬판 집과의 중매를 그 도붓장수가 섰다고 합니다. 그리고 소문에 권찬판 아들이 꼽추라고 합니다. 그게 정말인가? 형님, 걱정 마십시오. 제게 생각이 있습니다. 내 말대로만 하면 우리 누님에게 장가들 수 있으니 걱정 마십시오. 그리하여 김진사는 한양으로 다시 올라가기로 하고 김도령은 그날 밤 이도령과 함께 이진사의 집으로 갔다. 이진사 집 근처에 당도하자 이도령이 말했다. 형님, 저 뒤 후원 쪽 담으로 돌아가 계십시오. 제가 사다리를 넘겨드릴 테니 그걸 타고 담을 넘어오십시오. 김도령은 후원 쪽 담에서 기다렸다가 사다리를 타고 담을 넘어갔다. 김도령은 이도령을 데리고 누이의 방으로 가서 방 안으로 이도령을 밀어 넣었다. 형님, 이제부터 누이는 형님이 맡으십시오. 저는 권찬판 아들을 맡겠습니다. 그리고 누이도 오늘 저녁에 내 말 안 들으면 평생 신세 조질 참이니 내 말대로 해. 더 자세한 얘기는
형님에게 들어. 이도령은 방문을 닫고 밖에서 빗장을 쳐 문을 잠갔다. 그리고 그 길로 작은 아버지에게로 갔다. 작은 아버지는 이진사와는 성품이 완전히 반대여서 괄괄하고 화끈한 성격의 한량이었다. 그는 체면보다는 실리를 중시했고 어려서부터 이도령과 수연낭자를 매우 이뻐하였다. 이도령은 작은 아버지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고 도움을 구했고 흔쾌히 도와주기로 했다. 다음 날이 되었다. 혼례를 진행해야 하는데 신부가 방 안에서 나오지를 않는 것이었다. 문 밖에서 아무리 부르고 애걸복걸해도 안에서 문을 굳게 걸어 잠그고 나오지를 않았다. 애가 탄 이진사 부인은 아들 이도령에게 말했다. 네 노인은 왜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안 나온다니? 도대체 왜 그러는지 모르겠구나. 어머니, 저한테 생각이 있으니 누이 이필 노기홍상을 저에게 주십시오. 이도령은 노기홍상을 받아다가 하녀 언년이에게 입혔다. 언년이는 외모가 꽤 이쁘고 어려서 부모를 잃고 이진사 내에서 종 노릇을 하던 하녀였다. 언년아, 아무 소리 말고 이 옷을 입고 누이인 척 권참판 집으로 시집 가거라. 나머지는 나와 누이가 다 책임지마. 도련님 무섭습니다. 정말 그래도 되는 것입니까? 걱정 말거라. 내가 권참판 집으로 누이 대신 시집 가면 누이의 평생 은인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우리가 너를 모른 척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너만 잘한다면 너 또한 참판집 며느리로 팔자를 고치고 편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잠시 뒤 혼례장에 언년이가 신부로 입장하였고 혼례는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혼례가 끝나면 보통은 신부 집에서 하루에서 사흘을 머물고 신랑 집으로 신행을 떠나게 된다. 그런데 신부의 작은아버지라는 사람이 앞으로 나와 말했다. 우리는 혼례 치르고 나면 당일 돌려보내지 재워보내는 예가 없습니다. 그러니 곧바로 신랑 집으로 신행길 나서십시오. 하고 말하며 권참판 측 사람들을 신부와 함께 모두 보내버렸다. 그리고 작은아버지와 이도령은 누이의 처소로 갔다. 이도령이 밖에서 부르니 그제야 김도령과 수연낭자가 빗장을 열고 밖으로 나오는데 하룻밤에 만리 장성이라도 쌓았는지 수연낭자도 김도령을 많이 좋아하는 눈치였다. 김도령이 지난밤을 그냥 허투루 보내지는 않은 모양이었다. 두 선남선녀가 나란히 서 있는데 그것은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흐뭇한 광경이었다. 작은아버지는 대청으로 나가 슬슬 돌아가려는 잔치꾼들을 불러 모으며 말했다. 아직 혼례 안 끝났으니 가지 마십시오. 어리둥절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두 사람은 간소하게 예를 올리고 정식으로 부부가 되었다. 어렵게 혼인한 만큼 둘은 서로를 위해주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다고 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사랑방 이야기였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만사형통하시고 평안하시고 꽃길만 걸으시고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